쿠팡이 2025년 3분기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순이익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잘 차려진 잔치상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격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실적 뒤에서 투자자들은 대체 뭘 본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기묘한 상황, 바로 실적과 주가의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쿠팡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숫자를 보여줬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 진짜 이유와 신사업의 성장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쿠팡의 역설입니다. 시작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 하나에 오늘의 모든 미스터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왼쪽을 좀 보세요. 매출은 18%나 늘고 순이익은 무려 48%나 폭증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성적표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주가는 6% 넘게 하락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이 엄청난 괴리감 속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미스터리를 풀기 전에 쿠팡의 성적표부터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고 나면 주가 하락에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총 매출입니다. 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2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나 성장한 거예요.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9,500만 달러, 작년보다 무려 48%나 급증했어요.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쿠팡을 실제로 쓰는 활성 고객 수도 계속 늘어서 10% 증가한 거의 2,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쿠팡이라는 생태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숫자는 쿠팡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도 순수하게 남긴 현금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탄탄하죠?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실적인데 시장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월스트리트가 주목한 건 이 화려한 숫자들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럼 실적 보고서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보잖아요. 바로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쿠팡이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그 번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로 옮겨간 거죠. 바로 미래를 위한 성장 비용. 이게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걱정이 향한 곳은 바로 쿠팡의 신사업, 보고서에는 개발 중인 사업이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그리고 요즘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대만 사업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극명한 차이 때문이에요. 기존의 쇼핑 사업, 그러니까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은 조정 EBITI, 쉽게 말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7억 달러 넘게 흑자입니다.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죠. 그런데 신사업 부문은 정반대입니다. 무려 3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손실 규모가 그냥 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요. 작년 3분기에 약 1억 3천만 달러였던 손실이 딱 1년 만에 3억 달러 가까이로 2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이렇게 커지는 신사업 손실에 기름을 부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기관에서 강력 매도 의견을 내고 CFO 같은 회사 내부 고위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죠. 여기 알리, 테무 같은 중국 거대 플랫폼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고요. 여기까지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팡의 미래, 그리고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쿠팡도 할 말은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대만에서의 성과가 과거 한국 시장 초창기 모습과 똑같다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막대한 손실은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투자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이렇게나 엇갈립니다.
바클레이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매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잭스 같은 곳은 당장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강력 매도를 권하고 있죠. 쿠팡을 둘러싼 시장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좀 복잡했던 이야기들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쿠팡의 상황은 마치 두 개의 회사 이야기 같아요. 한쪽에는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돈을 대만 같은 새로운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고위험 고수익의 스타트업이 있는 셈입니다. 결국 쿠팡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어쩌면 어마어마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 설명이 쿠팡의 실적과 주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쿠팡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이냐, 장기적인 성장이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쿠팡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